자, 오늘은 우리가 3차 방정식이랑 4차 방정식을 풀려고 합니다.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을 배우는 이유는 간단해요. 나중에 3차 함수, 4차 함수를 배울 겁니다. 2차 방정식 배우고 2차 함수 풀었잖아요. 그렇죠?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배우고 3차 함수, 4차 함수 할 겁니다. 그래서 미리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인수분해하는 것과 근해 공식 두 개가 있죠. 마찬가지로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푸는 것도 두 개가 있어요. 인수분해를 이용하는 것과 근해 공식. 근데 이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은 너무 길어. 걔 쓰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넘어요. 길이가. 그래서 그냥 외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즉 쓰지 않아요. 그럼 이제 우리한테 남은 방법이 뭐밖에 없어요? 하나, 인수분해. 그 인수분해를 앞에서 배웠죠? 인수분해를 왜 배웠어? 여기서 하려고 배웠어. 자, 그럼 우리가 3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뭐가 있냐? 간단합니다. 공식을 이용하거나 또는 공통 부분을 뭐 하거나 묶거나 아니면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합니다. 인수분해를 해요. 이때 특이한 건 3차 방정식의 인수분해의 목적은 뭐냐면 1차식을 반드시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3차잖아? 그러면은 인수가 3개 있다는 거죠? 그쵸? 근데 이게 1차 곱하기 1차 곱하기 1차로 인수분해 될 수도 있는데 그냥 단지 1차 곱하기 2차로 인수분해 되기도 해요. 뭔 말이냐면 더 이상 인수분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인수분해 안 되면 어떻게 근을 구해? 그래서 이 경우는 인수분해와 근해 공식을 섞어서 푸는 경우, 얘는 인수분해만 이용해서 푸는 경우입니다. 어쨌든 원하는 건 우리가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서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따라 근을 구해주는 거죠. 그럼 4차 방정식은 당연히 어떻게 인수분해를 해요? 이게 여기서 앞에서 나왔던 뭐? 대표적으로 공통 부분을 뭐 하는 거가 있어요? 치환하는 거. 공통 부분 치환해서 인수분해하는 거. 두 번째는 복 2차식 인수분해하는 거. 복 2차식 예를 들어 어떻게 있죠? x 4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1 이런 거 인수분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어떻게 한다 했냐면 얘를 제곱 빼기 제곱으로 변환해서 구한다 했어요. 즉 얘를 x제곱 더하기 2x 뭐라는 거야? x 4제곱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1 빼기 x제곱으로 만들어서 앞에 거를 x제곱 더하기 1의 제곱으로 뒤에 거를 x제곱으로 만들어 제곱 빼기 제곱이 나오면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인수분해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근해 공식 쓰는 겁니다. 근해 공식 쓰면 돼요. 그래서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은 일단 얘를 인수분해해서 1차 곱하기 1차 곱하기 1차 곱하기 1차 즉 1차식으로 이 들어있는 형태로 만들거나 아니면 1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2차가 섞여 있는 형태로 만들거나 아니면 2차 곱하기 2차 형태로 만들어서 우리가 근을 구하는 걸 원하는 겁니다. 4차 방정식이 당연히 뭐도 있어요? 조립제법 이용할 수도 있고요. 이런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줄 수 있다. 이 인수분해 파트에서 이야기했는데 이게 대칭식 형태도 있긴 하거든. 이게 유형이 하나 있긴 한데 소개는 해야겠죠. 그래서 인수분해하고 그 결과가 얘로 나왔을 때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인수분해 부분을 우리가 복습하는 효과가 좀 있겠죠. 메인은 조립제법이요.
조입제법을 메인으로 우리가 문제를 풉니다. 일단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죠. 693번입니다. 693번. 4차 방정식 x 4제곱 더하기 4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6x 마이너스 12는 0이라는 애가 있는데 네그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말을 했어요. 이름이 델타죠, 델타. 그렇죠? 델타예요, 델타. 이렇게. 근을 알려줬다는 건 우리가 대입 인수분해 근거계수 관계 중에 뭔가를 쓸 수 있다는 거고, 그렇죠? 이 문제에서 원하는 게 최종적으로 1-알파, 1-베타, 1-감마, 1-델타잖아, 그치? 그걸 보고서 우리가 떠올리는 건 인수분해입니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이 형태가 얘랑 똑같다는 거죠. 근데 이 형태를 보고 문제를 보니까 뭐만 달라? 여기는 x-알파, x-베타, x-감마, x-델타인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뭐라고 써있어요? 1-알파, 1-베타, 1-감마, 1-델타죠. 그래서 우리가 뭔 생각을 해? 아, x에 1 넣자. 1 넣으면 1-알파, 1-베타, 1-감마, 1-델타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내가 알아. 그래서? 알아. 요게 얘거든. 즉 여기에 1 넣었다는 건 얘에도 뭐 넣었다는 거야? 1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 넣었습니다. 빼기 12. 계산해주면 얼마? 마이너스 24가 돼요. 이런 식으로 구한다는 거죠. 여전히 근을 얘기하면 우리가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은 대입, 인수분해, 근거계수 관계가 메인입니다. 얘네를 기준으로 먼저 고민하는 거예요. 이것 중에 내가 쓸 수 있는 게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러면서 문제를 접근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알았죠? 대입, 인수분해, 근거계수 관계. 대입 쓴 거죠. 인수분해와 대입을 작성한 겁니다. 두 번째 697번 보겠습니다. 4차식이 나와 있는 거고요. x-1, x-3, x 플러스 5, x 플러스 7은 더하기 55는 0. 얘를 봤을 때 뭔 생각이 들어요? 많이 봤는데 중학교 때부터. 그쵸? 어떻게 인수분해가 돼? 두 개 묶어서 될 것 같은 애들 두 개씩 묶었어요. 이렇게 묶어야 되나? 이렇게 묶으면 두 개 묶었을 때 전개했을 때 x제곱 더하기 4x 빼기 5와 두 개 곱했을 때 x제곱 더하기 1차식까지를 기준으로 해주는 거죠. 마이너스 21 더하기 55가 됩니다. 공통부분 보여요? 다양하게 볼 수 있는데 내가 제안했던 건 이거긴 해요. 뭐냐면 얘를 a라고 하자. 그럼 얘는 뭐야? a 빼기 16이죠. 그렇죠? 그러면 얘랑 얘를 곱한 게 a제곱 마이너스 16a 더하기 25가 얼마가 돼? 55가 인수분해가 돼요. 5랑 11로 계산해주면 되죠. 그래서 a-5 a-11 이렇게 되고요. a라는 애가 얘였으니까 이제 다시 돌려놓으면 되죠. x제곱 더하기 4x 빼기 10과 x제곱 더하기 4x 빼기 16 이렇게 됩니다. 는요. 모든 실근의 곱 여기에 있는 두근의 곱은 얼마? 근거계수 관계에 따르면 두근의 곱은 얼마예요? 얘가 두근의 곱이죠. 또 얘에 대해서 근거계수 관계 구하면 두근의 곱은 얼마? 마이너스 16이죠. 그래서 160입니다. 2차 함수에서 잠시 끊었다가 2차 방정식부터 복습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이어집니다. 이어져요. 오케이?
거기서 했던 이야기 거의 흡사하게 진행됩니다. 질문 있나요? 공통부분이 있도록 만들어주고 공통부분이 생기면 치환해서 문제 인수분해부터 하고 다시 대입해서 풀어준 다음 마무리까지 해주면 돼요. 이런 경우 더 이상 인수분해 안 되니까 원래는 근해 공식으로 근을 구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게 두근의 곱이니까 굳이 뭐 근과계수 관계에서만 그쳐도 된다는 거죠. (702번) 이어서 볼게요. 4차 방정식 x 4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3의 x제곱 더하기 a제곱 더하기 3a는 0.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이런 형태를. 얘가 뭐야? 얘가 보기차식이야. 얘가 보기차식이라고. 그쵸? 근데 원래 보기차식은 우리가 두 가지 인수분해 방법이 있는데 제곱 빼기 제곱으로 만드는 형태, 그리고 두 번째는 얘죠. 얘 그냥 x제곱을 기준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왜냐면 근데 이거 곱해서 얘 되는 건 알겠는데요. 여기 마이너스 있는데요. 오케이. 마이너스 붙이자. 중요한 건 좀 마이너스에 괄호 치는 것 좀 잊지 말고요. 그럼 얘가 이렇게 되죠. x제곱 빼기 a와 x제곱 마이너스 a 빼기 3 이렇게 됩니다. 0이죠. 그러면 얘가 근이고 얘가 근인 거잖아. 즉 뭔 소리야? x제곱이라는 애가 a 이거나 a 플러스 3입니다. 잠깐. a가 0보다 작대. 0보다 작다고? 아니 근데 0보다 작은 게 가능해? 불가능하죠. 그래서 문제를 봤더니 두 번째 줄에 뭐라고 써있어요? 모든 허근의 곱을 구해주세요. 아, 허근인가 봐. 이건 허근이네. 그럼 얘는 뭐겠어요? x제곱은 a 더하기 3. 얘가 실근이잖아. 그치? 맞아? 실근인데 그럼 루트 a 더하기 3이겠죠? 제곱이 a 더하기 3이니까 x가 루트 a 더하기 3이잖아.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이거의 곱이 얼마라고 했어? 잠깐만, 플러스랑 마이너스 똑같은 애인데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떴다는 거는 얘가 애초에 뭐였다는 거야? 1이었다는 거죠. 이게 1이어야지 둘 곱해서 여기 플러스 루트 a 더하기 3이랑 마이너스 루트 a 더하기 3 곱해서 마이너스 1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a가 얼마야?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찾는 최종적인 x제곱은 마이너스 2라는 것이고 원하는 게 두근의 곱이라서 x제곱 더하기 2는 0이라고 바꿔주면 두근의 곱은 얼마가 돼요? 2가 되죠. 근과계수 관계 쓴 겁니다. 이게 가끔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형태 보면은 두근의 곱은 2고요. 두근의 합은 얼마인 거야? 두근의 합 0인 거예요. 1차 함계수 없잖아. 그럼 0인 거고 두근의 곱은 원래 예분의 예잖아요. 그쵸? 맞아요? 두근의 곱 2라고 마무리되는 겁니다. 이어서 705번. 705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대칭식이라고 하는 형태를 푸는 건데 대칭식이란 형태를 푸는 건데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풀어요. 대칭이라는 성질을 써먹기 위해서 먼저 x제곱으로 나눕니다.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3 더하기 x분의 4 더하기 x제곱분의 1.
개수가 비슷한 애들끼리 묶어요. 이렇게. 네, 제곱 더하기 제곱분의 1 이렇게 그냥 이렇게 써볼까요?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4의 x 더하기 x분의 1 이게 3은 0이라고. 자, 근데 얘랑 얘가 비슷하게 생겼죠?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랑 x 더하기 x분의 1 무슨 관계예요? 곱셈 공식 변형이고요. 곱셈 공식 변형을 써보면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돼서 마이너스 2 뒤에 쓸게요. 4의 x 더하기 x분의 1 빼기 3까지 쓰면 최종적으로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 더하기 4 곱하기 x 더하기 x분의 1 빼기 5가 0이 된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거 보여요? 공통부분 있고요. 이거 인수분해 되는 거 마이너스 5니까. 그래서 어떻게 인수분해 돼요? x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5와 x 더하기 x분의 1 빼기 1은 0 이렇게 됩니다. 즉 얘를 풀어주는 건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건 2차 방정식이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어떻게 하지? 다시 고민해서 뭐 하냐면 x제곱 다시 곱해요. 근데 곱할 때 하나씩 곱합니다. 여기에 x 하나, 여기에 x 하나에서 x제곱을 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x 하나를 곱하면 이렇게 되고요. x 하나를 곱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 두 개가 완성되죠.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실근 알파가 있대요. 실근 알파라는 말은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요. 혹시 여기 허근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야. 둘 중에 허근 있나요? 실근인지 허근인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 판별식을 통해 판단하고 그래서 그 결과 얘가 실근에 갔습니다. 허근이죠. 즉 알파는 여기에 대입하면 0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래?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이 얼마인지 구하래. 야, 이거 구할 수 있어? 어떻게 구해? 어떻게 구해? 이게 지금 분수잖아. 이 분수가 없는데. 그렇죠. 알파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없잖아. 그래서 만들어주겠다는 의도예요.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알파로 나누면 알파 더하기 5 더하기 알파분의 1이 0인 거고 그에 따라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은 얼마? 마이너스 5가 되죠. 얘가 답입니다. 그치? 복잡한데 맞지? 근데 왜 중밖에 안 될까? 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709번에 대해서 2차 방정식 파트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이거의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할 때 개수를 변화시켰을 때 근이 어떻게 바뀌냐는 거야. 여기에서 ax제곱 마이너스 bx 더하기 c는 0으로 여기 이렇게 뿔 맞뿔 여기 가운데만 부호 바뀌잖아. 그럼 이거의 근은 마이너스 알파랑 마이너스 베타로 바뀝니다. 그리고 c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는 0으로 바뀌면 순서만 바뀐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얘네 순서 바뀌어요. 어떻게?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이 근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cx제곱 마이너스 bx 더하기 a는 0이라고 쓰면 마이너스 알파분의 1과 마이너스 베타분의 1이
근이 됩니다. 709번은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2차식으로 썼지만 아이디어는 동일합니다. ax 세제곱 마이너스 bx제곱 더하기 cx 마이너스 d는 0의 근을 알파와 베타, 알파라고 이야기했어요. 기억에서 말을 합니다. ax 세제곱 더하기 bx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 지금 부호 바꿨죠? 맞아요? 부호가 뭐라고 바뀐 거냐면 뿔마였는데 뿔뿔뿔뿔로 바뀌었잖아요. 그쵸? 맞아요? 이게 교차 형태로 부호 바꾸는 건 x가 마이너스 알파가 근이 된다라고 해달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한번 소개해 볼게요. 왜 그런지 소개해 보겠습니다. 근이라는 것은 대입을 했을 때 0이 되면 근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뭔 말이냐면 요 식의 근이 얘라는 말은 대입을 했을 때 이게 성립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성립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면 0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얘기가 근이라는 멘트야. 그래서 이 문제에서 말하는 거예요. 얘 근 누구야? 또는 이거 근이 마이너스 알파야 라는 질문은 뭔 말이냐면 이거 x는 마이너스 알파 대입하면 진짜 0 돼? 이라고 물어본 거야. 0 되냐고 물어보는 거라고. 그래서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알파를 대입해봐요. 마이너스 알파 대입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a 알파 세제곱 더하기 b 알파 제곱 마이너스 c 알파 더하기 d인데 이게 뭐지? 얘랑 좀 다르긴 한데 정확하게 부호만 다르죠. 그래서 마이너스에 a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b 알파 제곱 더하기 c 알파 마이너스 d라고 바꿔줄 수 있고 이 값이 위에서 0이라고 이미 말했기 때문에 얘 또한 0이 될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즉 마이너스 알파를 대입했더니 진짜 0이 되네. 그러니까 근이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은 대입하면 0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이어서 니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dx 세제곱 cx 제곱 bx 더하기 a는 0에 근이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이냐고 물어본 거고요. 디귿도 마찬가지죠. dx 세제곱 마이너스 cx 제곱 더하기 bx 마이너스 a는 0의 근이 알파분의 1이냐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얘랑 얘는 지금 정확하게 뭐예요? 이게 순서만 바꾼 거죠. 맞아요? 선생님 부호도 바뀌었는데요? 이렇게 말한다면 이제 또 좀 씁쓸하긴 한데 자 얘랑 비교합시다. 이거 0인 건 이미 밝혀졌죠? 얘랑 순서만 바뀌었죠? 맞아요? 얘랑 순서만 바뀌었다는 거는 이거의 근의 역수라는 이야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거잖아. 이거랑 똑같다고. 얘 지금 마이너스, 여기 알파 대입했더니 0 된 거죠. 순서 바꿨잖아. 순서 바꾸면 근 뭐라고? 뒤집은 거라고. 그래서 얘 맞아요. 근데 얘는 뭐예요? 지금 뿔뿔뿔뿔로 여기에서 부호만 바꾼 거잖아. 맞지? 부호만 바꾸면 근도 뭐 하면 된다고? 부호만 바꾸면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아요. 앞에 2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을 3차 방정식으로 확장한 거고요. 그래서 말했지만 2차 방정식에서 있었던 일들이 보통 3차 방정식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거의 동일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709번이 맞다 할 수 있는 거죠. (713번) x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더하기 k 더하기 3의 x 마이너스 k는 0이 돼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제부터 이제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3차 방정식에서 첫 번째 이제 어려운 주제죠. 뭐냐면 이거 인수분해가 됩니다. 인수분해는 일반적으로 뭐로 한다고 했어요?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가 보통 돼요.
조립제법은 선생님 조립제법은 저 얘의 약수 중에 하나로 후보 잡는 거 아니에요? 이 K인데 약수를 어떻게 찾아요? 문자일지라도 약수를 찾을 수 있어요. 1이겠지. 아니면 K겠지. 1 아니면 K는 어쨌든 있을 거 아니야. 그 사이에 누가 있는지 모르지. 근데 1은 있을 거 아니야. 마이너스 1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1로 해봤더니 진짜 되더라. 조립제법 보여줄게요. 1로 조립제법을 해봤더니 인수분해 진짜 되더라. 이렇게 됐네. 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더 이상 인수분해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세변의 길이가 직각 삼각형이라 했거든. 그럼 일단 표현은 해야 될 것 같아. 여기 근은 1,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근을 누구랑 누구로요? 알파랑 베타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 등장하는데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데 직각 삼각형이면 당연히 누가 메인이 돼요? 누가 좀 특별해? 빗변이죠. 셋 중에 누가 제일 길까? 누가 제일 길어요? 저도 하나는 확실하게 알아요. 1은 가장 길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1은 적어도 제일 길 수가 없어요. 계속 말하지만 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건 대입 인수분해 근과 계수 관계가 메인이고 근과 계수의 관계에 따르면 둘의 합은 얼마죠? 3이지. 둘을 더해서 3이 됐다니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하나는 1보다 커. 1보다 커야지 더해서 3이 나오지. 1보다 작은 거 두 개 더해서 3 나올 수가 있어? 말이 안 돼. 그래서 적어도 1은 빗변이 아니야. 그럼 그냥 대충 알파, 베타라고 하죠 뭐. 그럼 내가 쓸 수 있는 건 뭐예요? 이제 쓸 수 있는 거야 뭐야? 직각 삼각형 나오면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예요? 피타고라스 정리죠? 그래서 베타 제곱은 알파 제곱 더하기 1입니다. 자, 이때 아까 말했다시피 알파 더하기 베타가 3이거든? 그래서 베타라는 것은 3-알파가 돼요. 그래서 얘를 대입하면 3-알파의 제곱이 알파 제곱 더하기 1이다. 9-6알파 더하기 알파 제곱이 알파 제곱 더하기 1이다. 최종적으로 알파는 넘기고 넘기면 3분의 3. 그에 따라 베타는 3분의 5가 됩니다. 사실 알고 보니까 이게 숫자가 예뻤네. 뭐가 예뻤냐면 베타가 3분의 5라며 알파가 3분의 4라며 1은 뭐예요? 3분의 3이죠? 우리가 흔히 아는 뭐예요? 3대 4대 5입니다. 이렇게 등장하는 거죠. 자, 그래서 K는 사실 K는 두근의 곱이라서 9분의 20이라고 마무리 지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해 줄 수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우리가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에 대해서도 근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대입, 인수분해, 근과계수 관계가 메인이라고 했는데 지금 대입이랑 인수분해밖에 안 썼죠. 그렇죠? 근과계수 관계는 지금 2차 방정식에 대한 것만 쓰고 있잖아.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3차 방정식에 대해서도 근과계수 관계 그리고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98페이지로 다시 넘어갈게요. 98페이지. 얘에 대해서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합시다.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게요. 그럼 인수분해가 돼요. 근을 알려줬으니까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거 어디서 봤어요? 그쵸, 우리가 곱셈 공식에서 외우자고 했던 거죠. 왜 외우자고 했냐면 여기서 등장해서 그래. 여기서 등장하는 것 때문에 곱셈 공식 배웠던 거고 여기서 등장하는 것 때문에 인수분해 배웠던 거야. 얘를 전개하죠. 어떻게 전개돼요? A에 x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의 x제곱 더하기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의 x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라고 전개가 됩니다. 그러면 얘를 또 전개하면 그게 얘랑 같아야겠죠. 그에 따라서 우리가 근과계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요. 세근의 합은 a 곱하기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b라서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요. 우리가 곱의 합이라고 표현할게요. 곱끼리 더한 거잖아요.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는 a분의 c. 왜냐면 이거 얘랑 얘 곱한 게 얘라서 a분의 c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라고 쓸 수 있습니다. 얘랑 얘 곱한 게 얘라서. 자, 그래서 세근의 합, 곱의 합, 세근의 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근과계수 관계가 등장한다는 것이고요. 또한 이렇게 쓰기 때문에 또 이렇게 써지기 때문에 우리가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인 3차 방정식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최고차항계수 A에 x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의 x제곱 더하기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의 x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라고 써줄 수 있다더라. 물론 이렇게 써놓고서는 그걸 전개해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마이너스 a분의 b가 세근의 합이 되도록 만들자 이렇게 형태를 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근을 알려주면 계속 말해요. 근에 대한 정보가 나왔을 때 그걸 보면서 우리가 대입, 인수분해, 근과계수 관계를 쓰는 건 여전히 유효하다. 그럼 이제 물어보는 거죠. 선생님 4차 방정식은요 안 써있네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4차 방정식에 대해서도 성립은 합니다. 소개만 할게요. 이렇게 됐을 때 이거에 대해서 얘를 이렇게 생긴 애를 전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a분의 b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힘들어요. 곱의 합인데 이게 2개짜리 곱도 있고 3개짜리 곱도 있거든. 그래서 얘를 더한 게 a분의 c고요. 끔찍하게 생겼죠? 그쵸? 못 따라하게 생겼죠? 그리고 3개짜리 곱도 있어요. 얘는 마이너스 a분의 d고요. 그리고 4개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a분의 2. 혹시 근데 규칙은 찾았어요? 규칙은 찾았나요? 하나짜리, 2개짜리, 3개짜리, 4개짜리로 곱하는 개수가 늘어나죠. 근데 순서는 똑같아요.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마이너스 a분의 d, a분의 2. 쟤도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마이너스 a분의 d. 2개짜리도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이 순서 안 바뀝니다. 이 순서가 안 바뀌어요. 똑같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가운데 있는 이 2개는 그래도 그러려니 하거든? 근데 이 가운데 있는 애가 너무 괴랄하게 생겨서 얘는 다루지 않아요. 다루진 않습니다. 대신 이거는 물어봐요. 이 4차 방정식의 내근의 곱은 물어보는데 그럼 걔는 왜 나오냐라고 물어본다면 4차 방정식을 2차 방정식 2개로 쪼개고 2개의 곱해서 그거 곱해라 라는 문제로 나옵니다. 그게 시절 아까 나왔었죠? 맞아요?
내근의 곱 물어봤잖아. 그치? 그게 왜 나왔냐면 두 개 끊어서 하라는 이야기였다는 거죠. 두 개 끊어서 해달라.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697번 다시 한번 살짝만 볼게요. 697번 보면 이렇게 써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근의 곱은 a분의 2거든. 그래서 얘 곱해서 상수항을 찾으면 되는데 얘 곱하면 105 더하기 55라서 실제로 딱 160 나오죠. 그렇죠? 바로 나와요. 이거 알면 바로 풀립니다. 이거 눈대중으로도 풀리죠. 그렇죠? 자, 근데 단점이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푸는 애가 있을까봐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모든 근의 곱이라고 안 하고 모든 실근의 곱이라고 해요. 근데 아까 슬쩍 봤죠? 4차 방정식은 두 개 쪼갰을 때 허근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실근의 곱이 내근의 곱이랑은 다를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라서 어쨌든 그래서 잘 안 나온다. 있긴 해요. 하지만 굳이 언급은 안 해도 된다. 아직. 이걸 소개한 이유는 사실 얘 때문이긴 해. 안 바뀐다고. 2차 방정식에서도 근거계수 공식이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마이너스 다음에 플러스였잖아. 똑같아요.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근데 하나 더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d가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순서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문제를 조금 접근하고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그 문제 푸는 시간 잠시 주겠습니다. 오늘 시험도 안 보고 숙제 그거 질의응답도 없고 그래서 시간이 좀 여유가 있네. 지도 다 나가면 니네 해올 수 있니? 이거 보기 저 하겠습니다 이래야지. 자, 718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원래 여기 뭐야 여러 가지 원래 켤레근이나 방정식의 허근의 성질까지만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될 것 같아서 3, 4차 방정식의 활용까지는 나가려고 합니다. 3, 4차 방정식의 활용까지만 나가고 그다음에 좀 문제 푸는 시간 가져볼게요. 다 나가도 되나? 다 나가려면 또 이게 자 보겠습니다. 718번 x세제곱 마이너스 5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k는 0 세 근이 모두 정수이고 한 근이 다른 한 근의 2배가 된다 라고 말했어요. 뭔 말이지?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맞지? 뭐 하라는 거지? 고민해요. 표현을 합시다. 한 근이 다른 근의 2배이고 세 근이 정수다. 정수가 된대요.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거 뭐예요? 근거계수 관계 해봐야지. 근거계수 관계에 따라서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5는 5는 3개 더한 값 4발파 더하기 베타예요. 그럼 2는 뭐예요? 곱의 합이라 했죠? 둘 곱해요. 둘 곱해요. 그러면 2알파 제곱 더하기 3알파 베타가 2가 됩니다. 그럼 나 얘랑 얘를 이용해서 뭔가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풀까? 어떻게 풀면 좋겠어요? 그쵸. 대입을 하면 됩니다. 어떻게 대입해요? 누구를 대입할까? 오케이. 베타라는 애가 5-3알파인데 그걸 여기다 넣죠. 2는 2알파 제곱 더하기 3알파에 5-3알파 넘기면 7알파 제곱 마이너스 15알파 플러스 2는 0이 되고요. 인수분해 어떻게 돼요? 7일
1, 2 마마. 알파는 2이거나 2분의 1이다.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7분의 1이다. 이렇게 됩니다. 내가 원했던 근은 누구예요? 정수죠. 그래서 얘가 첫 번째 근이고요. 그러면은 결국 세 근이 2와 4와 베타는 5-3알파 마이너스 1이에요. 그리고 마이너스 K가 세 근의 곱이 마이너스 K가 세 근의 곱이라 K는 얼마가 된다? 8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대입, 인수분해, 근거계수 관계 중에 뭐 쓸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되잖아. 모르면 하나씩 다 해봐. 대입 한번 해볼까? 안 되네. 근거계수 관계 해볼까? 안 되네. 인수분해 해볼까? 안 되네.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해보는 게 유의미하다는 거죠. 721번은 우리가 자주 이야기했던 건데 또 나왔네요. 2차 방정식에서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건데 P에다 1 대입했더니 P에다 3 대입했더니 P에다 4 대입했더니 얼마가 된대요? 1 이거 식 어떻게 쓰기로 했어? 진짜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이거 뭐라고 쓰기로 했어요? 어떻게 쓰기로 했어? 최고차항의 수가 1이래. PX 어떻게 쓰기로 했어? 얘 대입해서 1이고 얘 대입해서 1이고 얘 대입해서 1이면 어떻게 쓰기로 했어? (1) 대입해도 1이야. 3 대입해도 1이야. 4 대입해도 1이야. 이렇게 쓰기로 했잖아. 1 대입하면 1, 여기다 x에 1 대입하면 1이고 3 대입하면 1이고 4 대입하면 1이잖아요. 그쵸? 최고차항계수를 원래 따로 적어줘야 되는데 최고차항계수 얼마라고 알려줬어? 1이라고 알려줬잖아. 그럼 이렇게 쓰면 되지. 1이라. 그쵸? 그럼 한 줄 만에 풀렸잖아.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야? P에다가 뭐 넣어달래? 2 넣어달래. 2 넣으면 되죠. 1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계산하면 뭐야? 미안합니다. 여기 마이너스 1이라고 써있네요. 여기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입니다. 예. 여기를 잘못 썼죠. 마이너스 1이라고 썼는데 왜 1이라고 썼냐? 여기 1 대입해도 마이너스 1, 3 대입해도 마이너스 1, 4 대입해도 맞죠? 여기에다가 1 대입하면은 지워지면서 마이너스 1. 여기에다가 3 대입하면 여기 지워지면서 마이너스 1. 4 대입해도 마이너스 1. 2차 방정식부터 연습하자고 이야기했고 그걸 2차 함수에서도 써먹었었고 3차 방정식까지 오는 거야. 인수 정리해서 오는 이 아이디어 우리 연습하자고 계속 했죠. 그러니까 내가 보통 강조하는 건 그냥 계속 나오니까 강조한 거야. 그렇죠. 단일성은, 단발성 아이디어는 그렇게 막 엄청 강조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가끔 나온다.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근데 되게 자주 나온단 말이야. 그렇지? 여러분들 줬던 프린트에서도 있었죠? 그렇게 하자고 했잖아. 맞아. 너가 아까 질문한 게 아니야. 자, 이어서 727번 보겠습니다.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px 더하기 q가 0이 된대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설명할 주제가 있는데 4차 방정식은 허근만 존재하는 것도 가능해요. 4차 방정식. 근데 특이하게도 3차 방정식은 반드시 실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실근이 있어요. 오케이? 반드시. 그게 내가 모를지라도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인수분해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x-알파, x-베타, x-감마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때 반드시 실근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젠장 잘못 썼다.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쓸게요.
반드시 실근이 존재한다는 거야. 근데 이 두 개가 뭐래 문제에서? 허근이라고 했거든? 자, 이 두 개만 볼게요. 이 두 개만 보면 뭐야? 3차 방정식이지만 이 두 개만 보면 2차 방정식이죠. 2차 방정식에서 허근이 나왔대. 2차 방정식에서 허근이 나와. 다시 한번 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은 0에 한 허근이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2i면 다른 허근은 당연히 누구야? 당연히 누구예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i라고 하기로 했잖아. 이걸 우리가 짝지어서 뭐라고 말했어? 켤레근이라고 말했죠. 한 켤레다. 짝꿍이다. 신발 한 켤레다. 맞지? 켤레근이라고 말했어요. 그럼 여기도 이 둘이 허근인데 2차 방정식의 허근이잖아. 그럼 반드시 이 둘이 뭐라고? 켤레근이라고. 즉 알파 제곱이 알파의 바라고 말을 하는 거죠. 오케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제 고민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지? 하고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선 여기에서 나온 정보를 써먹으려고 해요. 세근의 합이 얼마야? 자, 이렇게 할까요? 자, 알파부터 합시다. 알파라는 게 알파벳이 이게 딱히 없으니까 a 더하기 bi라고 하자. 소소 오랜만이죠? 이렇게 하는 거. 그러면은 알파 바는 a 마이너스 bi거든? 근데 웬걸? 방금 알파 바가 뭐라 했어? 알파 제곱이라며. 아, 얘는 a 더하기 bi의 제곱이야. 그렇게 써 있으니까. 제곱하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더하기 2abi인데 어라? 그러면 당연하게도 뭔 생각이 들어요? 얘랑 얘가 뭐 한 거야? 얘랑 얘가 허수 부분으로 같고 얘랑 얘가 실수 부분으로 같잖아. 그런데 마이너스 b가 2ab라는 이야기는 당연하게도 a가 얼마인 거고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고 그럼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4분의 1 마이너스 b제곱이 된다는 건 b라는 것 또한 얼마라는 거야? 2분의 루트 3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b제곱이 4분의 3이라서.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허근은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3i라고 쓸 수 있고 그에 따라 그 2차 방정식은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이고 두근의 곱이 1이라서 이렇게 됩니다. 누구 쓴 거예요? 얘 쓴 거예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 이렇게 됩니다. 잠깐만, 근데 얘랑 곱해서 얘가 돼야 되잖아. 그럼 당연히 걔가 누구예요? x 마이너스 4여야지. 그래야지 x제곱 마이너스 4x제곱이 얘 뜨잖아요. 그쵸? 네, 이제 끝났어요. p는 1차항 계수라서 얘랑 얘랑 곱한 거라 마이너스 3이고요. q는 얘랑 얘랑 곱한 거라서 마이너스 4가 되고 결론적으로 12가 나오게 됩니다. 허근이 하나 나오면 다른 근은 뭐다? 켤레 복소수다 라고 말을 했어요. 켤레 복소수라는 건 우리가 허수 부분만 부호가 다른 형태다 라고까지 말을 했죠.
두 개만 더 하고 쉴게요. 두 개만 더 하고 쉬겠습니다. 아니요, 그냥 문제 봐주면 돼요. 728번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어차피 저기 개념에 써 있는 것도 그냥 이 문제 설명하는 거라서.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특별히 자주 나오는 애가 있대. 그 자주 나오는 애한테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좀 더 기억을 열심히 해보자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유형 10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설명을 좀 길게 할게요. 엄청 어렵지는 않은데 잘 못하긴 해요. x세제곱은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쓰겠습니다. 오메가라는 표현 들어본 적 있죠? 맞아요? 어디서 들어봤어요? 오메가3 할 때. 맞죠? 얘 맞아요. 이 오메가 맞습니다. 이게 알파벳, 그리스 로마자인데 W자를 좀 변형한 것처럼 생겼고 대문자가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뭐라고 배웠죠? 중학교 때? 중학교 때 뭐라고 배웠어요? 옴이라고 배우죠? 그쵸? 저항. 이게 과학에서 전류가 지나갈 때 저항이 있잖아요. 그쵸? 저항할 때 옴이라고 합니다. 오메가인데 그냥 과학에선 좀 줄여서 옴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쓰는 것처럼 오메가라는 알파벳을 그리스 로마자를 쓴 거예요. 자, 근데 허근이라고 했잖아. 허근. 그러니까 얘가 인수분해가 돼. x세제곱은 1이라는 애는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바뀌면서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1 곱하기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돼요. 뭔 말이냐면 이게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 인수분해 한 거야. a 마이너스 b a제곱 더하기 a b 더하기 b제곱 이렇게. 근데 가끔 오해를 해요. 오메가는 1은 절대 아니야. 허근이라 했기 때문에 얘는 실근이잖아. 얘 말고 이거의 근을 우리가 오메가라고 설정한 거예요. 근데 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맨날 말해요. 뭐라고? 대입, 인수분해, 근과 계수 관계죠. 이 문제에서는, 이 유형 10에서는 대입과 근과 계수 관계 두 개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대입과 근과 계수 관계. 자, 근데 얘의 근을 오메가라고 했으면 아까 전에 말했던 이야기를 다시 해요. 2차 방정식에서 허근이 하나 나오면 다른 근 반드시 뭐라고? 혈례근입니다. 그럼 이 둘에 대해서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뭘 쓴다? 대입.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에요. 동시에 얘를 인수분해해서 이걸 만들었지만 애초에 내가 찾는 건 얘의 근이거든. 즉 오메가 세제곱은 얼마예요? 1입니다. 당연하게도 오메가 바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1도 0이고요. 오메가 바의 세제곱 또한 1이 되겠죠. 대입을 한번 썼어요. 자, 그 다음에 뭘 써요? 근과 계수 관계입니다. 근과 계수 관계. 대입한 거고요. 근과 계수 관계. 둘의 합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1. 둘의 곱은 얼마예요? 1. 이게 되죠. 마지막으로 이게 좀 어려운데 둘을 섞습니다. 둘을 섞어. 얘랑 얘랑 섞을 거예요. 오메가 세제곱이라는 거는 오메가랑 오메가 제곱 곱한 거죠. 맞아요? 둘 오메가 세제곱은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제곱은 1이죠. 동시에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곱한 것도 얼마예요? 1이죠. 너무 당연하게도 오메가랑 오메가 분의 1을 곱한 것도 뭐예요? 1이죠. 그래서 이 세 개가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개를 적어 놓고 728번을 보는 거예요. 적어 놓고. 이거 보면서 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유형 10을 풀 때는 얘 적어 놓고 하는 겁니다. 728번을 보는 거예요. 적어 놓고 728번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유형 10을 풀 때는 얘 적어 놓고 하는 겁니다. 728번을 보는 거예요. 적어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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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8번을
적어놓고 뭐 했어요? 인수분해 했고요. 근 적고요. 대입, 대입 근거일수 관계, 그리고 그들 간의 이제 믹스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세 개를 하고요. 세 개를 해놓고 이어서 풀어봅니다. 기억. 자, 볼게요. 보면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1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얼마라고 써있어요? 네, 얘는 0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오메가 세제곱이 얼마라고 써있죠? 1이라고 적혀있죠. 오메가 세제곱이 1이라면 얘 얼마예요? 1입니다. 얘 얼마예요? 오메가 4제곱은 오메가 세제곱 곱하기 오메가라서 오메가고요. 얘는 오메가 제곱이죠. 그래서 다시 얘도 뭐가 돼요? 0이에요. 네, 규칙이 만들어져요. 3개마다 0입니다. 총 몇 개예요? 1부터 오메가 100제곱까지 몇 개 있어? 101개 있죠. 101개 있으니까 3개씩 끊으면 몇 개가 남아? 2개가 남아요. 그래서 1 더하기 오메가만 남는 거예요. 2개 남는 거죠. 3개씩 척척척 끊으면 맨 처음 2개만 남는다고. 3개마다 0이잖아. 그쵸? 2개 남아요. 그래서 기억이 맞는 겁니다. 대입 한 거 이용한 거죠.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 오메가 세제곱은 1 이용해서 규칙이 있다 발견한 겁니다. 니은 1 더하기 오메가 1 더하기 오메가 제곱 1 더하기 오메가 세제곱 1 더하기 오메가 4제곱 1 더하기 오메가 5제곱 똑같아요. 대입한 걸 봅시다. 1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이 0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1 더하기 오메가는 뭐냐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에요. 또한 1 더하기 오메가 제곱은 뭐예요? 얘만 넘긴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오메가예요. 1 더하기 오메가 세제곱은 얼마야? 2지 뭐. 오메가 세제곱이 1이라면. 아까도 했지만 오메가 4제곱은 오메가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 1 더하기 오메가라서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오메가입니다. 근데 이거 2개 곱하면 결국은 오메가 세제곱이잖아. 그래서 오메가 세제곱이라 얼마가 떠요? 1입니다. 얘는 2예요. 그래서 니은 틀렸죠? 2 오메가라고 써있잖아요. 맞아요. 보통 이 문제를 힘들어하는 친구들의 대표적인 유형이 뭐냐면 숫자에 익숙한 친구들이에요. 문자를 이용해서 내가 어떤 식을 구하라고 했을 때 기어코 숫자를 집어넣어서만 문제를 풀려고 했던 친구들이 이렇게 문자만 있는 경우에 대해서 되게 힘들어합니다. 근데 이거는 실제로 숫자를 대입하는 게 더 힘들어요. 왜냐면 이 오메가의 정체가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3i인데 그거 5제곱 할 거야? 아니야.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야.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문자가 숫자보다 편할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고 그걸 이용하는 풀이 과정에 익숙해져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디귿 보겠습니다. 1-오메가분의 1 1-오메가 바분의 1이에요. 이런 거 더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통분해야겠죠. 통분. 2 곱하면 1-오메가 바분의 1-오메가 바 더하기 1-오메가. 전개하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전개하면서 정리를 해보면 오메가 바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1분의 2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자, 다시 왼편 해볼게요. 오른편 해볼게요. 오메가 바 얼마예요? 1.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얼마예요?